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지방자치행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1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 개편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 확정을 위한 특별당규를 제정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차세대 젊은 국악인들의 등용문인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성동구 한강공원에서 두모포 출정 600주년을 맞아 두모포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지방자치행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이 지난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가수 박남정 및 수상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약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헌으로 85명의 수상자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지방자치TV는 6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지방자치행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국회의원 40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19명, 지방의회 12명과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한 가수 박남정 씨를 비롯 14명이 선정되어 수상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박상규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동 주최자인 임종성 국회의원의 축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영예 수상을 나누신 의원님들과 단체장님, 지방자치발전 공헌대상 수상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한 해의 노고의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 지방자치TV도 각 지역의 생생한 정보와 문화, 여행, 특산품 여러 가지 소식을 전국에 알림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소통,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평상시에 얼마만큼 열심히 국회에서 일을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이 시민의 이 편익을 위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또 그 지역의 이 의원들한테 의정대상을 하는 그런 뜻깊은 일입니다. 이날 행사는 지방자치발전 공헌대상 시상식,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 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 지방자치발전 공헌대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제일 먼저 지방자치발전 공헌대상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지역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대상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주식회사 대신기공 김철희 회장, 가수 박남정 씨를 포함해 총 14명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서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해온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국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날 40여 명의 국회의원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 심사평가 기준안은 기관 및 단체의 추천, 법안 발의, 국회 출석률, 지역구 활동, 공적 조서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수상자들이 선정되며 2019 지방자치 행정대상은 조례 발의와 통과 실적, 공약 이행, 투명성, 청렴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지방자치 단체장에게만 수여하는 상으로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19명의 지방자치 단체장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지방의회 의정대상은 지방의회 선진화와 지방자치 실현 등에 노력해온 지방의회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며 신무현 강동구 의회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방자치TV는 국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현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지난 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새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식전 행사에 이어 시작된 출범식에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비전 및 CI 선포, 상생협력 업무 협약식, 해양안전 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 이현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의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했고, 곧이어 시작된 출범식에서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축사 또한 이어졌습니다. 저희 선박안전기술공단은 40년 역사를 가지고 다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염원을 담아 발족되는 공단이니만큼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스마트하고 행복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저희 공단 임직원은 최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단과 함께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가는데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고를 통해서 안전을 배우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고를 미연에 막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임직원 모두가 함께 새겨서 세계 최고의 해양안전 전문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겠다는 사명과 함께 기관 출범 후 10년 내 해양사고 50% 저감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공단은 이를 위해 해양안전 실천 교육과 체험형 안전교육, 해상활동에 따른 안전 콘텐츠 제작 및 보급 또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은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2020 총선 공천 룰을 확정하기 위해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앙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특별 당규 제정을 위한 투표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1차 중앙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 개정안 의결 등을 위한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적 정당 운영 체계와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갖춘 시스템 정당으로 발돋움해서 기쁘다며 확정된 공천 룰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진행하여 내년 총선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원기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여러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의 중심 세력만이 정보를 독점해서 여럿을 살피지 못하는 실수가 당의 분열을 초래해왔다며 내부로부터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모두를 두루 살펴 같이 안고 나가는 지혜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수도권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는 마포어머니 폴리스 인형극단의 주최 아래 소중한 몸과 마음을 서로 존중해요라는 주제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형극 공연이 열렸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는 마포 어머니 폴리스 인형극단의 주최 아래 소중한 몸과 마음을 서로 존중해요라는 주제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형극 공연이 열렸습니다. 군 네이버스 서울 중부지부와 마포경찰서는 지역 주민의 공동체 치안 활동을 위해 공덕지구대 소속 어머니 폴리스 인형극단을 구성해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선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그냥 봐도 참 예쁘잖아요. 예쁜데 예방 차원에서 그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도 뿌듯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편 마포 어머니 폴리스 인형극단은 지난 5월 인형극을 시작으로 공덕초등학교에서 1회, 아현초등학교에서 2회 공연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 인형극 사업을 확장해갈 계획입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상명아트센터에서 제19회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는 차세대 젊은 국악인들의 등용문으로 전국의 청소년 국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는 국악 인재의 육성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동구에서 두모포 출정 6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한 두모포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두모포는 옥수동의 옛 이름인 두뭇개를 한자음화한 것인데요. 조선왕조 실록에 따르면 계속된 외인의 약탈과 노략질에 참을 수 없던 세종은 대마도 정벌을 위해 두모포에서 8장군들에게 출정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성동구는 지금 우리 청년들도 신념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길 응원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성동구 옥수역 한강공원에서 두모포 출정 6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한 두모포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두모포 출정 역사에 얽힌 옛 이야기와 현대 청년들의 주체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스토리가 있는 오케스트라 형식의 갈라 공연으로 펼쳐졌는데요. 국내 최고 뮤지컬 음악 감독인 김문정 감독과 뮤지컬 전문 오케스트라 더 MC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유명 뮤지컬 배우가 출연하는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플리마켓을 비롯해 두모포 출정 러닝, 먹거리 장터가 마련됐으며 대마도 정벌에 나섰던 8장군을 형상화한 벌룬아트 조형물도 전시되어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의왕시는 지난 11일 청년들에게 다양한 고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구인 기업 1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500여 명의 구직자가 현장에 몰리며 뜨거운 취업 열기를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왕시가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다양한 고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장에는 현장 면접을 비롯해 지문 적성 검사, 취업 타로, 이력서 사진 촬영 등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다양한 청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청년 정책 홍보관과 해외 취업관, 기업 홍보관도 함께 운영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 구직들이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찾고 다양한 취업 정보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는 범죄 예방 효과를 향상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강릉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강릉시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견학 내용으로는 관제실 체험, 동영상 교육, CCTV 조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부터 견학 프로그램의 첫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6월의 신청 일정이 벌써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견학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등에 대해 알 수 있고 범죄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도 배울 수 있습니다. 견학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루어지며 20명 내외로 신청하면 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과 경찰관, 공무원 등이 교대로 근무하며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 범죄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정의 아동 복지를 지원하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 2019 지구촌 사랑 나눔 모금 캠페인이 횡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1993년 시작한 월드비전 강원지부의 지구촌 사랑 나눔 캠페인은 도민들의 대표적인 이웃 돕기 캠페인으로 매년 도내 위기 가정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횡성지회가 주관하는 2019 지구촌 사랑나눔 캠페인에 각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어린이집 원화 등 각계각층 주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2019 지구촌 사랑나눔 캠페인은 개회사와 격려사, 식수지원 퍼포먼스에 이어 본격적인 성금 모금이 진행됐는데요. 이렇게 모아진 성금은 강원도 내 위기가정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생계비 지원과 더불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희망의 학교 건립에 쓰일 예정입니다. 우간다에 있는 부담바라고 하는 지역에 강원도 도민의 이름으로
희망의 학교와 그리고 식수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원하고요. 그리고 강원도 도내에 위기 가정에 있는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생계비와 그리고 교육비를 지원할 그런 목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해 지구촌 사랑나눔 캠페인을 통해 1,900여만 원을 모금했으며 이 중 89%는 관내 위기 가정에, 나머지는 해외 식수시설 건립 및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나눔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 대덕구에 대한 자치구 정책 투어가 허태정 대전시장과 박정현 대덕구청장, 대덕구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남대 무어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대전시는 연축지구 개발을 위한 행정 지원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기간 단축을 도울 방침입니다. 대전시가 6월 24일 오후 2시 대덕구 한남대학교에서 시장, 구청장과 함께하는 자치구 정책 투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치구 정책 투어에는 100여 명의 대덕구민이 참석했으며 민선 7기 대덕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 연축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향후 대전시는 연축지구 도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며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와 연계해 연축지구 간통도로 우선 개설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에게 울산의 산업 현장과 생태 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해서 울산 곳곳을 돌아보며 역사 문화를 체험하는 2019 청년 울산 대장정 유로드가 시작됐습니다. 대학생 154명이 참여하는 울산 대장정은 9박 10일 동안 산업체 현장과 자연 생태, 산악 레포츠 등을 체험합니다. 지난 24일 시청공간 대회실에서 2019 청년 울산 대장정 유로드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청년 울산 대장정은 올해로 9번째 진행되는 행사로 울산 MBC가 주최 및 주관하고 울산시가 후원합니다. 참여 대학생들은 총 12개 조로 나누어 9박 10일간 울산의 대표 명소인 간절곶을 비롯한 울산 12경을 탐방하며 특히 산업체 현장 견학과 산악 레포트 등을 체험하며 총 166.8km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밤인 7월 2일엔 2019 청년 울산 대장정 유로드를 마무리하며 울산 어게인 나이트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충청도 소식입니다.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화장품 뷰티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청북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2분기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됨으로써 폐수 처리장 증설, 진입도로 등의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충청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462억 원을 투입해 오송읍 상정리 일원 86만 4,800제곱미터의 산업용지, 지원시설, 주거용지, 산업용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화장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 75%와 5년간 재산세 75%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우리나라 1호 석탄박물관으로 개관해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보령 석탄박물관이 최신식 시설과 이용객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해 재개관했습니다. 보령시는 관광 수요의 흐름에 적합하지 않은 전시관 개편과 동시에 국비 48억 원을 들여 타 지역 석탄박물관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설 개선은 박물관 외관을 강화하고 입구에 거대한 지주목 모형을 만들어 갱도 안으로 향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요. 내부 전시관 1층에는 석탄 관련 영상 시청각실, 탄전의 역사, 광산 장비 등을 전시하고 2층에는 광부 체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로 대형 인터랙티브 체험 시설을 갖췄습니다. 이 밖에도 석탄박물관의 명물인 지하 400m 체험 엘리베이터와 추억의 연료인 연탄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연탄 만들기 체험장도 조성했습니다. 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 포항 지역의 수산물이 미국에 수출됩니다. 포항시 수산물의 미국 수출은 이번이 4번째로 2019년 3월 과메기 수출을 시작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포항시 우수 수산물 미국 수출 상차식 행사가 18일 구룡포 수협 활어 위판장에서 열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포항시는 18일 구룡포 수협 활어 위판장에서 역대 최다 수산물 미국 수출을 축하하고 향후 수출의 활성화를 기원하기 위해 포항시 우수 수산물 미국 수출 상차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 수산물의 미국 수출은 이번이 4번째로 지난 3월 과메기 수출을 시작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은 과메기를 비롯한 문어, 오징어 및 기타 수산 가공품 등 약 13톤으로 금액은 약 2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또 중개무역이 아닌 직수출로 유통비용을 최소화해 현지에서도 한국 내 최저가에 준하는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포항시 수산물이 우위를 선점하며 앞으로의 수출 확대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역 내 어획 및 가공되는 수산물에 대해 자체 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부합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품질을 인증해주는 수산물 품질관리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대외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제품들이 수출길에 올라 해외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하북면 삼장수 마을을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삼장수 마을이라고 불리는 이 일대는 조선 세종 때 여진족 침입에 대비해 육진을 개척한 1등 공신 이징옥 장군 생가가 있으며 장군뿐만 아니라 장군을 포함한 형제 3명이 모두 뛰어난 무예를 갖춰 수많은 설화를 남긴 곳입니다. 양산시는 그동안 삼장수 뮤지컬 공연, 삼장수 씨름대회 등 삼장수를 내세운 행사를 해오면서도 정작 삼장수의 다양한 설화를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놀이를 즐기는 역사 체험형 놀이공간과 함께 테마 복합 홍보관 조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삼장수 마을 관광 자원화 사업에는 6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3년까지 삼장수 생가터가 정비되고 테마 복합 홍보관 등이 조성됩니다. 양산시는 올 하반기 실시 설계를 거쳐 2021년 초 공사에 들어갈 방침인데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을 오는 8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무주군이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해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현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시행한 재난 대비 현장 훈련은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과 재난 대응 가드라인 숙지,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둬 관심을 모았습니다. 무주군이 20일 태권도원 내 박물관에서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무주군청을 비롯해 관내 11개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훈련으로 원인 불명의 폭발물로 박물관 내 일부 건물이 붕괴하고 인접 산으로 화재가 번진 상황을 가상한 것으로 오후 3시부터 사고 신고에서 대피, 상황 전파, 자위소방대 조정 조치,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긴급구조, 진화,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정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황인호 군수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 훈련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전 재난 시스템과 매뉴얼을 기반으로 지휘체계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 골든타임 내 실전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서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인 만큼 오늘 훈련이 우리 국민과 지역을 모두 지키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주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과 재난 대응, 가드라인 숙지에 앞으로 재난에 능동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노인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부와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시 지회가 업무 협약을 맺기로 했는데요.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부는 노인대학을 개설해 지난 2001년까지 총 1,72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 생활을 위한 건강생활 문제, 질병 예방과 사회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부와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시 지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복지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노인복지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복지 물품을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하게 되어 전주시 노인복지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전주시 대한노인회와 이런 협약관계를 맺는 관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한 제가 또 하고 있는 일이 한국장애장려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기회를 만들어
내년 돌아온 공달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저렴한 가격으로 오단볼 준비하시라고 오늘 이렇게 수의를 준비해서 대한노인회와 협약관계를 맺었는데요. 추후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이 하고자 하는 봉사가 있으면 최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돕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보답하고 더욱 아름다운 실버 전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노인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여수시 흥국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인재채용관에서는 여성 유망 직종을 소개할 뿐 아니라 직업 체험 기회를 주고 면접을 위한 메이크업과 헤어, 이미지 메이킹, 사진 촬영 서비스도 제공하며 구직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날 박람회에는 270여 개 기업과 구직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인재채용관, 여성창업관, 취업 컨설팅관, 직업정보관, 원스톱 취업준비관 등 5개관 60개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구인 구직 현장 상담과 채용이 이루어지고 소자본 여성 창업 정보와 사례 제공, 적성 검사, 여성 유망 직종 소개 등 체험의 기회도 제공됐습니다. 시는 여성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훌륭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이번 박람회가 많은 기업과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담양군 수영연맹이 담빛 수영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최형식 담양군수와 김정호 담양군의장, 도군의원, 담양군 체육회 정영창 상임부의회장과 각급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 수영회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담빛 수영장은 지난해 6월 개관해 등록 회원이 800여 명에 이르며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이용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런 높은 호응에 힘입어 연맹을 조직해 3월 회원 모집과 창립 총회를 개최했으며 4월 11일에는 전남 수영연맹 승인, 지난 20일에 담양군 체육회에 가입을 마쳤습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축사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수영연맹과 정운기 회장님께 축하를 전한다며 연맹의 발전은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한 수영 보급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담양군 수영연맹 정운기 회장은 취임사에서 수영의 생활화를 통해 국민 체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수영인을 양성함은 물론 수영 동호인의 불편사항까지 해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이나 장염 등 감염성 질환이 걸리기 쉬운데요. 이 같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손을 자주 씻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제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